오늘 다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 차는 이렇게 우러날수록 맛이 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맛이 아주 좋습니다. 최고 예. 맛입니다. 예. 이인주 이사님도 가끔 차도 좀 드십니까? 이렇게. 차를 마시면 그만큼 술을 적게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차는 가급적이면 안 마십니다. 참 그 애주가다우신 아주 멋진 멘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차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순신과 관련된 특히 이제 명랑해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의 팩트인지 아니면 뭐 가설인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철쇠설입니다. 철쇠설. 아, 예. 그래서 그 철새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궁금한데 지금 명랑해전 당시에 철새를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님 그게 뭐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 예, 그거는 철쇠라고 하는 얘기가 난중일기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다른 경우에 이제 나온 것이고 명량해전 당시에는 철쇠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첫째는 이게 적군이 배를 전복시킬 정도의 그 강도를 가진 그런 철쇠 예. 를 제작하려 그러면은 이 철의 양과 또 철의 굵기, 강도 이게 상당한 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그마한 거 해가지고는 철새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또 강한 것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정지되었지 전복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일본 배들이 좀 천저선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고 그리고 가보셨겠지만은 울돌목의 그 폭이 한 300m는 됩니다. 300m짜리 철새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기술이나 무엇보다도 철 소모량이 한국에 그 철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금문, 철. 금은은 아예 별로 생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철도 많지 않았습니다. 왜 거북선을 많이 만들지 못했느냐? 철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북선 만들 철도 모자라는 판에 철새를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자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 철새를 그걸 300m 되는 거기서다가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받고 설치하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전투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이 명량에 도착한 것은 명량해전하기 전날입니다. 그 전에는 그 벽파전에 오랫동안 있다가 건너왔는데 물론 사람을 따로 보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의 기술과 경제적인 형편으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크고 대량의 철새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철새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아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군에 걸릴 수가 더 확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반옥선은 일본의 새끼분해의 3배, 4배 크기거든요. 그러면 펄스선이 그만큼 높다 이겁니다. 즉 물에 잠기는 깊이가 그만큼 더 깊다 이거죠. 잘못하면은 외국 배들은 그냥 무사히 지나가고 우리 배가 거기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 이겁니다. 펄스선 있는 높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수로가 좁다 보니 밀물과 썰물대에 그 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높이로 거기에다가 철새를 가설을 해야 되느냐? 일본 군들이 밀물대에 쳐들어왔는데 밀물대는 수면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 높이에 딱 맞게끔 이렇게 철새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 가지고도 쉽지 않습니다. 밀물 썰물대의 그 수면의 높이가 높낮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철새설은 그냥 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이제 명랑 그 울돌목에 저도 가봤지만 해남 있는 부분하고 진도하고 그 사이에 300m 되는 정도의 거리에 철쇠라고 철쇠사슬을 엮어가지고 배가 들어왔을 때 그게 걸려가지고 뭐 파손되게 하는 그 작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철쇠설인데 노 박사님 왜 이게 철새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당대 기록이나 또 난중일기에는 철새를 사용해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후대 기록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이순장께서 철새를 걸어서 전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대윤 상당한 학자죠. 그분의 문집 속에 들어있는 그 저작된 내용 중에 충무공에 대한 최초 평전을 지으셨어요. 거기에도 역시 명량해전 당시 철새를 사용해서 전쟁을 했다. 그리고 충무공 전서에 들어있는 해남업지 내용에 거기에도 철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이렇게 뭐 유명한 후대지만은 후대의 그런 저명한 학자들의 기록에도 나온 것을 봐서는 당대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100% 맞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설화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난중일기에도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명랑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철수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령 배의 계류장을 만들 때라든지 또 무슨 뭐 성을 쌓을 때 토목공사 같은 거 할 때에 하나의 그 지주로서 철새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큰 지금 같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철새를 걸었다 하는 얘기들은 나옵니다만은 전투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투에 실제로 활용했다는 기록은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그 택리지 뭐 이런 이야기 박사님이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울돌목 쪽의 주민들도 뭐 그게 그 사실인 양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어쨌든 주민들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 주장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철새를 걸었던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 어느 집에 그것을 비치해 두고 있다.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 철새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공원에 그걸 또 설치를 해두었단 말이죠. 그런 점을 볼 때 그런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그런 영양해전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철새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그게 사실과 설화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허구라고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역시 그 정서상 그분들이 또 반대 의견을 주실 것 같으니 하나의 이야기, 전설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거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명랑해전에서 그런 작전을 짰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구전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거를 완전히 그게 팩트가 아니다, 흑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설화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자 말씀이시네요. 되게 그런 것들이 자기 고향의 어떤 그 훌륭한 사람들 취적을 조금 과장을 하고 또 우리 지방의 그 어떤 명성을 위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문인들이 100년 지나고 200년 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 하고 써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100년 지나서 듣는 사람은 아 그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저께 제갈량의 차를 마셨습니다만 제갈량이 이제 사막에서 겨울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이 이제 적군적으로 불게 해가지고 적벽 대전에서 이제 이겼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본래 좀 뽕이 세긴 셉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다 빼버리고 나면은 삼국지는 쓸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학적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제 아무리 제갈량이 재주가 좋지만 바람을 마음대로 부르고 불꽃을 부르고 그냥 적군을 잡아가지고 5번이고 7번이고 마음대로 이제 잡았다가 놨다가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했다. 그걸 일일이 다 그 사실로 혹은 뭐 손으로 그건 다 빼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작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고향이 섬인데 어릴 때 이제 그 바닷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수영하면서 자랐거든요. 그 울돌목 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1500년대 그 당시에 아까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거기 한 300m가 되는 철새를 그 강도가 아주 높게 이렇게 만들어서 또 거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명랑해전 그 시점에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가 왔다 이러면 누군가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는 철새를 이용해서 작전에 크게 뭐 이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 있는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철새 만들
철이 진짜로 있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지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설치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철새를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노성석 박사께서 이 철새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입장으로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난중일기의 그게 사실이라면 추모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는 분이 안 적으신 이유가 없죠. 명량의 전 일기가 가장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 희박하다는 것이 맞고 당일의 기록은 없지만 또 후대에 문집안에 해남읍지라든지 다른 후대 기록에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후대 학자들과는 또 그분들이 또 상당히 명성 있는 그런 분들이죠. 이중환이라든지 심대윤 이런 분들의 저명한 학자들의 저술에 또 이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설화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그 주민들의 정서상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좀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이제 가끔 논란이 되었던 철새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유튜브 159 이순신 TV를 보는 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 자, 우리들의 토크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